자, 1번부터 문제 보시면 다음 중 기업의 경영자의 의사결정과 계획 및 통제를 위한 정보 제공이 주된 목적인 회계 분야는 이것은 여러분 경영자 동그라미 경영자 이게 원가 관리 회계가 바로 주된 목적이죠.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게 바로 뭐다? 경영자가 내부 정보 이용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내부 그러면 관리회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은 뭘 물어봤냐면 상품 재고장의 일부이다. 5월 말 기말 상품 재고액과 매출 원가는 얼마인가 그랬어요. 선입선출법. 자, 여러분 기말 상품 재고액을 구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되지요. 남아있는 거 몇 개가 남아있는가? 일단은요. 기초 100개 동그라미 그 다음에 매입 400개 그 다음에 매입 100개 전체 몇 개 중에서 전체 몇 개야? 600개. 600개 중에서 몇 개가 팔렸어요? 50개, 350개. 550개인가? 550개가 팔렸지요? 550개가 팔렸다. 그럼 몇 개가 남아있다? 50개가 남았다. 그러면 50개가 기말 재고예요. 그러면 50개 곱하기 선입선출법이니까 여러분 먼저 들어온 건 먼저 팔렸겠죠. 먼저 들어온 건 먼저 다 팔렸어요. 제일 나중에 들어온 것이 남아있어요. 1,500원짜리다. 1,500원. 그러면 다 같이 얼마가 나와요? 75,000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75,000원이 1번 아니면 3번이죠. 자, 기말 재고액은 구했어요. 이제 매출원가, 여러분 매출원가 구하는 건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는 이 방법이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기초에다가 매입을 더해요. 매입을 더해. 그리고 뭘 뺀다? 기말을 빼면 매출원가가 나와요. 아주 무슨 원가? 매출 원가. 실제로 매출한 원가가 나온다는 거죠. 기초가 지금 얼마냐면 여러분 이거 두 개 곱해봐요. 금액을 물어봤으니까요. 기말 재고 매출 원가는 금액을 물어본 거거든요. 자, 기초가 얼마냐면 100개 곱하기 1,000원 하면 얼마 나와요? 얼마 나온다고? 10만원이라고 적어봐요. 10만원. 이렇게 곱하니까 10만원 나왔어요. 이제 매입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문제예요. 자, 여기 매입 여기 나왔죠? 400개 곱하기 1,300원 해봐요. 얼마 나옵니까? 52만원 맞습니까? 52만원 맞습니까? 52만원. 52만원. 또 52만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거 또 매입 또 있어요. 100개 곱하기 1,500원. 그럼 얼마 나와요? 15만원. 그러면 여기다 15만원을 더해야 되겠네. 매입 15만원. 여기다가 기말. 좀 전에 기말 얼마 구했어요? 75,000원을 방금 구했잖아. 그치요? 요걸 빼버리면 매출원가가 나온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훨씬 빠르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만원, 52만원, 62만원에다가 15만원, 77만원에다가 77만원에다가 75,000원, 69만 5천원. 답은 69만 5천원 나오네. 이렇게 구한 게 훨씬 빠르죠, 여러분? 7만 5천원과 69만 5천원입니다. 이렇게. 다음 3번. 다음 매출 채권 및 대손 관련 자료이다. 대손 충당금 기말 잔액은 얼마인가? 대손 충당금 기말 잔액. 여러분 T자를 딱 그려가지고요. 대손 충당금을 한번 그려볼게요. 대손 충당금은 자산의 차감 계정이라고요. 자산의 차감 계정. 자, 매출 채권에서 빼는 계정이라고요.
자산에서 차감이니까 자산의 증가는 차변인데 빼니까 기초가 반대편에 대변에다 씁니다. 대변에. 그럼 기말은 반대편인 차변에 오겠죠. 기초와 기말은 어디다 쓰는지를 먼저 아시고요. 기초가 얼마인가 봐봐요. 기초가. 대선 충당금. 기초가 얼마예요? 34,000원. 여러분 같이 하고 있나요? 34,000원 대변에다 써봐요. 그 다음에 대손 발생이 있네요. 대손 발생. 여러분 못 받을 걸 대비해서 모아놓은 게 대손 충당금이잖아. 갖다가 사용한 거예요. 얼마? 여기 바로 2만원. 여기 2만원 썼네요. 갖다가 대손 발생. 2만원을 빼야죠. 차변에다가. 그 다음에 당기 대손상각비 계상액 이것은 계상한다. 이 말은 12월 31일 날 설정한 금액이죠. 12월 31일 날. 자, 대변에다가 66,000원 이렇게 설정한 거예요. 여기다가 설정이라고 적어놓을까? 설정. 그러면 자, 여기가 기말을 물어봤잖아요. 기말을. 예. 대변합계 불러봐요. 대변합계. 10만원. 차변에도 10만원 나와야죠. 그러면 여기다 2만원을 빼면 얼마 나와요? 여기가 기말이 8만원. 여기서 물어본 것은 대손 충당금 기말 잔액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므로 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4번. 4번. 이 색깔을 여러분 파란색으로 해줄까요? 파란색으로 해드릴게요. 파란색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당연하죠. 전부가 다 연구 단계에서는 전부 다 비용으로 합니다. 비용. 다음 전기에 비용으로 인식했어. 그러면 이렇게 한번 비용을 했으면 여러분 계속 비용으로 처리해야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맞습니다.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빵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맞습니다. 무형자산은 경제적 효익의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택해서 생각하는 거 맞아요. 합리적인 생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는 정률법이 아니라 무슨 법이다? 정액법이다. 다 같이 무슨 법? 정액법. 그래서 틀린 것은 답이 몇 번이다? 4번이다. 다음. 자, 다음 5번 갑니다. 5번. 자, 5번은 다음 중 A의 기계장치에 관련된 것이다. 유형자산 손상 차손. 다 같이 유형자산 손상 차손. 유형자산 손상 차손은 급격하게 원가보다도 시가가 하락했을 때 유형자산 손상 차손이라고 합니다.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했을 때. 그러면 여러분 취득 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 장부가액 마이너스 여러분 지금 현재 시가인데 이거 둘 중에 큰 걸로 적용해요. 지금 팔면은 지금 얼마 받을 수 있는가? 손공정가치 지금 시가예요. 시가와 그 다음에 사용가치 중에 맥스 큰 걸 적용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장부가액을 먼저 구한다면 장부가액은 바로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는 거죠. 감가상각 누계액을 2년 경과됐네요. 그러면 2억에서 얼마를 뺍니까? 4천만 원을 뺀 게 바로 장부가액이죠. 장부가액 구했네. 장부가액은 얼마가 될까요? 1억 6천만 원이 장부가액이 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1억 6천만 원 맞나요? 마이너스 뭘 빼야 됩니까? 순공정가치가 나와 있죠. 순공정가치가 얼마래요? 지금 시가가 6천만 원 나간대요. 그런데 계속 사용하는 가치는 계속 팔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이건 7천만 원 값어치가 있대요. 둘 중에 맥스 큰 것은 어떤 거야? 7천만 원. 그럼 7천만 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손상 차손을 인식한다. 1억 6천에서 7천만 원을 빼면 얼마나 와요? 9천만 원이 바로 손상 차손 인식해야 할 금액이다. 장부에다가 손상 차손이라고 장부에다 적어야 할 금액은 9천만 원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목소리 들리고 있나요? 네. 예. 너무나 반응이 없어서 다음은 재고자산이다. 기말 재고자산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기말 재고자산. 그러면 기말 재고 금액은 얼마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내 거가 얼마냐 이 말이야. 내 거가. 그러니까 안 팔린 것이 내 거예요. 팔렸다는 내 거가 아니죠. 실제로 창고 가서 내 창고에 조사해 봤더니 250만 원이 있더라. 내 거죠. 250만 원. 팔아달라고 부탁한 거와 사용해보고 좋으면 구입하세요. 그런 것들은 제외되어 있다. 매입처, 주문하여 운송 중인 거. 여러분 도착지 인도. 그러면 도착을 지금 아직 안 했죠. 이건 내 거 아니죠. 매매가 아직 안 됐으니까. 근데 선적지, 배에다 물건 실었어요. 우리가 지금 매입하고 매입처 입장이죠. 매입처. 운송 중이에요. 여러분 배에다 물건을 실었어요. 그러면 매매가 된 거죠? 이게 지금 내 거예요, 내 거. 얼마가? 60만 원이. 그럼 60만 원을 플러스 시킵니다. 운송 중인 상품. 그 다음에 위탁 판매 의뢰했어요. 적성품은 팔아달라고 보낸 물건이 10만 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수탁자가 팔았대요. 얼마를? 7만 원을. 그러면 안 팔린 게 얼마예요? 3만 원. 3만 원은 내 겁니다. 이거 3만 원이 내 거라는 거 아시겠어요? 내 거. 그 다음에 사용해보고 좋으면 구입하세요. 그런 것이 100만 원이 있었는데 구매 의사 표시가 확정된 게 얼마? 40만 원. 이것은 팔린 거 40만 원 빼면 안 팔린 건 얼마야? 60만 원. 안 팔린 거 60만 원은 내 거라고 적어놓으세요. 내 거.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373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봅니다. 다음은 사채를 발행한 것이다 그랬어요. 사채의 장부 금액은 그랬습니다. 사채를 발행했어요. 그러면 사채 액면 금액은 6천만 원. 그러면 대변에 여러분 사채 주식을 발행한 것처럼요. 사채를 발행하면 액면 금액으로 발행합니다. 6천만 원. 그런데요. 자, 여기다 뭐라 그랬냐면 할인 발행. 자, 액면 금액에서 10%를 할인했대요. 10%를 할인하면 얼마예요? 600만 원. 600만 원. 여기에 바로 뭐가 되냐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600만 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여기다가 현금이 들어오겠죠. 원래는 현금 여러분 600만 원 뺀 금액 얼마예요? 5,400만 원. 그 다음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얼마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600만 원 이렇게 하려고 봤더니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600만 원 이렇게. 그런데 사채 발행하는 데 비용이 50만 원 또 있대요. 당좌이금 계좌로 받았네. 뭐 이거 현금도 뭐 당좌이금이네. 상관없어 이것은. 중요한 건 지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얼마냐. 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먼저 구하는 게 중요하죠. 내가 사채를 6천만 원짜리를 발행했는데 5,400만 원에 발행했어. 그런데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600만 원이에요. 할인 발행했어요. 근데 발행하는데 비용이 50만 원 들었어요. 내가 손해본 게 600만 원인 줄 알았더니 50만 원 비용이 더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50만 원이 더 들었대요. 여기다가. 그러면 손해본 게 600만 원만 아니라
얼마가 될까? 60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을 더해서 650만 원이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 여기 얼마라고? 650만 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얼마라고? 650만 원. 그러면 실제로 돈 들어온 것은 얼마가 들어와요? 실제로 돈 들어온 것은 5,350만 원이 바로 장부 금액이 되는 거예요. 여기 바로 장부 금액이에요. 실제로 돈 들어온 것은 5,350만 원이에요. 여기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600만 원에다가 사채 발행비 50만 원을 더해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부 금액은 5,350만 원이다. 이렇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 수정 전 당기순이익은 얼마냐? 여러분, 당기순이익이 지금 여러분 얼마냐면 지금 500만 원 있었어요. 500만 원. 당기순이익 500만 원. 선급비용. 여러분, 선급비용 누락됐대요. 분기 한번 해볼까? 차변의 선급비용, 대변의 비용이 오겠죠? 1번 얼마가? 100만 원. 이렇게 분기하면 돼. 수익과 비용만 갖고 오면 되는 거야. 왜?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만 갖고 오죠. 2번 선수수익은 대변에 쓰죠. 차변에 뭐가 와요? 수익이 오잖아. 수익. 얼마가? 50만 원이. 다음 세 번째 미지급 비용은 대변이죠. 대변에 미지급은 대변에 쓰고 차변에 뭐가 와요? 비용의 이름. 비용 얼마가 와요? 60만 원. 그러면 여러분 비용이 아니라는 플러스예요. 수익이 아니라는 마이너스예요. 비용이다 마이너스예요. 결론 차변에 있는 것은 뭐하고? 마이너스하고 대변에 있는 건 뭐하면 돼? 플러스하면 돼요.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차변에 있는 것들은 빼야 할 거고 대변에 있는 것은 더한다. 왜? 대변의 비용이 아니다. 비용이 아니다. 그러면 더해야지. 비용이다. 그러면 마이너스고요. 수익이 아니다. 수익은 더하는 건데 수익이 아니다. 그러면 빼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 차변에 있는 것은 마이너스, 대변에 있는 건 플러스 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600에다가 어떻게 더하면 600에다가 110을 빼봐요. 490만 원이 답입니다. 요거 종종 나오는 문제죠. 그죠? 네, 다음 9번 문제 갑니다. 다음 중 부가세법상 과세 대상 재화의 공급. 여러분 재화의 공급 동그라미. 자기가 주요 자재를 일부를 부담하고 자재를 뭐 했다고? 부담을 했다. 동그라미. 그러면 만들어 달라고 외주 가공했어요. 만들어 달라고 내가 자재를 부담을 했어요. 이럴 때에는 여러분 재화의 공급이에요. 다 같이 무슨 공급? 여기 바로 재화의 공급이에요. 재화의 공급일 때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장부에다 기록하냐? 인도일 적어라. 인도 물건을 넘겼을 때 팔았을 때 인도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점이 주요 자재나 이런 걸 부담하지 않았어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어요. 부담하지 않고 단순 가공이 있어요. 단순히 만들어주기만 했어요. 단순 가공이라고 그래요. 단순 가공. 이럴 때에는 여러분 하나 적어봐요. 이게 바로 영역의 공급이에요. 요거 다 같이 뭐라고요? 영역의 공급. 요거 좀 여러 문제가 나오면 뭐 맞히는 사람 없겠지. 맞히는 사람 누가 있어? 우리만 해. 우리만. 영역의 공급은 여러분 요것은 완료일. 다 같이 완료일 하나 적어주실래요? 여기는 인도일이고 요건 완료일까지 하나 알아두세요. 완료일. 완료. 만드는 날. 만드는 것이 먼저고 판매는 그 다음이지. 인도는. 예. 여기에 키포인트가 바로 이런 문제예요. 두 가지를 알고 있느냐?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암기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야 이거. 여러분 주요 자재를 부담을 했다? 그러면 이건 재화의 공급이라고. 자재를 부담 안 했다? 단순 가공이네. 그러면 서비스 제공한 것이야. 영역의 제공. 다음 매입 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상품 밑줄 짝. 여러분 매입할 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했다 이 말은 여러분 매입세 공제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간주공급에 해당되는 거예요. 처음에 공제받지 않았어요. 거래처에 증정한 것은 불공이지만 불공일 때는 언제 불공이다? 이걸 내가 매입세 공제 받아 먹었어. 그래서 거래처에 제공했다. 그럴 때 불공이에요. 간주공급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입 시 세금 계산서를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공제를 받지 못한 거예요. 매입세 공제받지 못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사용하던 승용차를 중고매매상에 판매한 경우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팔았대. 여러분 사업자가 팔아야 재화의 공급이지 개인이 파는 것은 부가세 달라 그러면 안 돼요. 알았어요? 다음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견본, 샘플, 광고 선전비 이런 건 전부가 다 재화의 공급이 아니에요. 그래서 재화의 공급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항공에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여러분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물어봤네요. 여러분 거래처 소형 승용차 매입 불공이죠? 공장 부지 조성 여러분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죠? 불공 맞아요? 다음 당해 과세 기간에 매입하였으나 과세 기간 말 현재 사용하지 않는 원재료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접대와 관련된 거 불공 공제받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800만 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11번 다음 중에서 부가세법상 대손금 및 대손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대손금은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여러분 빼지 마시오 그거죠. 다 같이 하자 빼지 마시오 공제하지 마시오 이렇게 배웠지요. 대손금 판매 장려금 하자 보증금 요것은 뭐하라? 빼지 마시오.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요거 맞는 말이에요. 대판하자 그랬잖아요. 대손금, 판매 장려금, 하자 보증금은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공급받는 자의 파산 및 강제 집행이나 그 밖의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손 사유가 되죠. 파산, 강제 집행. 다음 대손세액 공제는 공급일로부터 요거 여러분 지금의 입장에서는 틀렸어요. 여기 5년이 개정됐다고 그랬어요. 다 같이 몇 년입니까? 여러분 요거 지금은 우리는 10년이라 그래야 돼요. 지금으로 입장에서는 요거 틀린 거예요. 3번도 틀렸어요. 옛날에는 여기 맞았죠. 여기 개정된 게 지금 올해잖아. 그쵸? 예, 10년으로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예정신고 기간에도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요것도 틀렸지요. 요것은 확정신고 때만 가능하죠. 여러분 확정신고 때만. 그래서 여러분 요거 지금은 틀린 답이 3번과 4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12번 12번 볼까요? 자 12번 다음은 거주자 김한공씨의 소득 내역이다. 김한공씨 종합소득 과세 대상 소득 금액은 그랬습니다. 과세되는 소득 금액을 물어봤습니다.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함으로써 여러분 논밭을 가지고 다른 거에 이용한 게 아니라 농사에 이용했다 이 말이지. 작물 생산에. 그러면 비과세라고 적으세요. 다 같이 뭔 과세? 비과세. 과세 대상이 아니야. 고가주택을 다 같이 무슨 주택?
고가주택, 요건 9억 원 초과를 말하는 거예요. 고가주택을 임대하고 임대료로 받은 소득이 얼마가 있다? 2,400만 원. 필요경비가 1,400만 원 있다.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 사업소득금액은 1,000만 원. 사업소득금액이 얼마라고요? 1,000만 원이라고 적어놓으세요. 1,000만 원. 사업소득금액은 1,000만 원이에요.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당첨금 2,000만 원. 여러분 이것은 무조건 분리과세. 복권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그 다음에 일시적인 문해창작 대가 1,500만 원. 여러분 이것은 필요경비가 60% 인정된다. 필요경비가 몇 프로 인정돼요? 60%. 그러면 우리가 소득금액을 계산하려면 40%를 곱하면 된다고 그랬죠? 40%를 곱하면 얼마 나와요? 600만 원은 기타 소득 금액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소득금액끼리를 더해서 얼마가 나옵니까? 1,600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1,600만 원이 됩니다. 다음 13번.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공제액은 하루에 15만 원입니다. 하루에 얼마? 일당 15만 원. 그러니까 일용근로자는 원천징수하는 금액이 15만 원이 넘어야 세금을 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5만 원으로 개정된 거죠. 다음, 일용근로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없어요. 신용카드 사용한 거 소용없어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맞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여러분 근로소득세액공제가 55% 세액공제가 되죠. 다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고 여러분 무조건 납세 의무가 정결된다는 것이 뭐죠? 무조건 분리과세죠. 분리과세라고 적어놓으세요. 무슨 과세? 분리과세. 종합소득이 합산하지 않아요. 그래서 맞는 것 그랬으니까 13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다음은 김항공 씨의 현재 부양하는 가족이다. 김항공 씨가 적용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와 여러분 밑줄 짝 추가 공제의 합계액을 그랬어요. 기본공제 대상자는 누구야? 일단 본인 하나. 여러분 본인 무조건 받을 수 있잖아. 그 다음에 배우자 소득 없어요. 자녀 장애인이네. 그 다음에 부친은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되었으므로 기본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모친. 그러면 일단은 하나 둘 셋 4명 4명에 한 사람당 얼마씩? 150만원씩. 한 사람당 얼마씩이라고? 15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게 기본공제예요. 기본공제가 그럼 얼마 나와요? 600만원 나온가? 600만원. 기본공제 600만원이에요. 플러스 추가공제는 이제 누가 있는 거 찾아봐요, 여러분. 추가공제는 장애인 추가공제 있죠? 200만원 있어요. 200만원. 장애인 공제 200만원 또 있고 또 뭐가 있는가 봐봐요. 부친은 여러분 기본이 안 됐기 때문에 추가도 없어요. 모친은 여러분 70세가 넘었죠? 경로우대는 100만원 추가 받을 수 있어요. 100만원 추가적으로. 그래서 이걸 더하면 얼마 나와요? 900만원 나오나요? 예, 900만원이 맞습니다. 네. 다음 봅니다. 15번.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김항공 씨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종합소득 산출세액. 자, 여러분 지금 종합소득 금액을 먼저 구해야죠. 직장공제 초과반환금, 직장공제 초과반환금 분리과세, 사업소득 금액 3,600 동그라미,
기타 소득 금액 400동그라미. 그러면 이걸 두 개 더하면 종합소득 금액은 4천만 원. 종합소득 금액 얼마라고? 4천만 원. 종합소득 금액에서 뭘 빼라? 종합소득 공제. 종합소득 공제 얼마를 빼요? 300을 빼요. 자, 그 다음 얼마 나와요 그러면? 얼마 나와요? 3,700만 원이 나오죠? 3,700만 원. 자, 그러면 여러분 3,700만 원이 나왔어요. 자, 3,700만 원이 뭐예요? 여기 3,700만 원 나왔잖아. 산출세액 3,700만 원이 나왔어요. 자, 3,700만 원에서 자, 여기 범위가 그 어디에 속하냐면 여기 4,600만 원 이하. 몇 프로? 15%. 그리고 누진 공제액. 요거 그대로 공제 좀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금액이 얼마 나오냐 이런 얘기지. 그럼 447만 원 나온 거 계산 한번 해볼래요? 직접 계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3,700) 곱하기 15% 마이너스 108만 원. 얼마 나와? 447만 원 나와요? 오케이. 447만 원. 오케이. 답은 1번.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 게 이런 문제들을 자꾸 이제 새로운 문제들을 자꾸 풀어보셔야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 수고하셨습니다.